도영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무 일도 없어요, 할머니.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니? 할머니, 저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손자 목에 난 멍자국, 손녀가 몰래 흘리는 눈물, 그리고 아이들이 숨기려는 그 무서운 진실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적이고도 통쾌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35년을 살았던 그녀에게 이 작은 지방 도시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죠. 75세의 나이에 아들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것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가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 연희의 목소리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향했죠. 아들 태석은 벌써 밥을 다 먹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오시면 일어나 인사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생략하곤 했죠. 도영이는? 금자가 물었습니다. 방에서 숙제한다고 하네요.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귀에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숙제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언가 뒤적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작은 탄식 소리. 금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 집안의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30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 집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13살 소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새 학교에 전학 온 지 일주일째, 아이는 매일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연희가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금자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죠. 저 작은 어깨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태석과 연희는 각자의 방에서 텔레비전과 휴대폰에 빠져 있었고 아이들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죠. 금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도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중학교 수업이 그렇게 늦게 끝날 리 없는데 아이는 어디서 시간을 보낸 걸까요? 그리고 지우가 흘린 눈물, 그 눈물 속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금자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예전 자신이 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설 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복도 끝 도영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죠. 아이가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부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도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달래는 듯한 애처로운 음성이었죠. 금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그리고 지우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 건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책도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도영이는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고 지우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죠. 울지 마라, 지우야.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울어도 되는 곳이다. 지우가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무언가를 호소하는 빛이 어려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금자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75세의 전직 여군 대령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금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영이는 매일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왔고 지우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하지만 정작 이 집의 어른들은 아무도 아이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니? 금자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도영이는 잠시 수저를 멈추고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간절함이 있었지만 곧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죠. 아무 일도 없어요, 할머니.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친구들이랑 놀다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자는 30년간 군에서 쌓은 경험으로 단번에 알아차렸죠. 도영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에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의 밝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 금자는 우연히 태석과 연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 왔어. 태석이 말했습니다. 도영이가 교실에서 좀 다쳤다고 하네. 많이 다쳤어?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래.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넘어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다행이네. 요즘 학교 폭력 이런 거 많다던데 우리 도영이는 그런 일 없겠지? 뭔 소리야? 우리 도영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내가 그 학교 선생이잖아. 뭔 일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어. 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석은 아들의 진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도영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교복 셔츠 소매 끝에 작은 얼룩이 있었고, 목 뒤쪽에 멍 같은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죠. 도영이는 그것을 가리려고 계속 목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아, 목이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좀 뻐근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금자는 도영이가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근처 카페에 앉아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죠. 도영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교복이 구겨져 있었고 가방끈이 한쪽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영이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아픈 듯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죠. 금자는 멀리서 도영이를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근처 공원에 들러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금자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13살 아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 수 있었죠. 이튿날, 금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으로 들어간 후 작은 소리로 전화를 거는 것을 들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응,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다 착해.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지우의 방문 앞으로 갔죠.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아이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지우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해졌죠. 아이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금자는 태석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태석아, 도영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 있는 거 아니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도영이가 뭔 일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맨날 풀이 죽어 있는 거야? 사춘기잖아요. 중학생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태석의 대답은 너무 안일했습니다. 금자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들이 교사라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죠. 그럼 지우는? 저 아이도 매일 울고 들어오는데.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지우의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금자가 주워주려고 했는데 노트가 열리면서 그 안의 내용이 보였어요. 오늘도 걔네들이 내 가방을 숨겼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나를 둘러싸고 놀렸다.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지만 더 심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금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일기를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기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노트. 지우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와 도영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간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손자와 손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금자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일기에서 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화장실에서 둘러싸고 놀렸다. 가방을 숨겼다는 글귀들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도영이의 목 뒤 멍자국과 구겨진 교복이 겹쳐지며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금자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낡은 트렁크를 열었어요. 30년간 군복무를 하며 모아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훈장들, 부대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작전 수첩 몇 권이 보였죠. 금자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상황 파악, 정보 수집, 작전 계획, 실행이라고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예전 자신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내가 들어가야겠군.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금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먼저 학교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지우야, 할머니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학교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희 반에 장하늘이랑 최세연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저를 매일 괴롭혀요. 가방을 숨기거나 급식 먹을 때 일부러 지나가면서 부딪히거나. 선생님은 모르시나?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장난이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시면서 적응 못한다고.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마저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럼 도영이는? 도영이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거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이 오빠도 3학년 애들이 괴롭혀요. 돈을 빼앗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때리기도 하고. 오빠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자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손자와 손녀가 매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를 믿어도 되겠니? 네, 할머니.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날 오후 금자는 도영이가 다니는 중학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장 신만수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신 교장은 금자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도영이 할머니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아, 윤도영 학생 말씀이시군요. 그 아이 아버지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시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금자는 신 교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손가락으로 펜을 만지작거리는 것, 모두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아이가 자꾸 늦게 들어오고 몸에 상처도 있던데요. 아, 그건 아이들끼리 뛰어놀다가 생긴 거겠죠. 요즘 애들이 워낙 활발해서요.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왕따나 폭력 같은 일은 없나요? 신 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너무 단호한 부정이었습니다. 금자는 오히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인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자원봉사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도우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요. 심 교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원봉사요? 급식실이나 도서관 정리 같은 일이면 가능하긴 한데요. 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원조회도 받으셔야 해요.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학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1단계였어요. 그 다음에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증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자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영이 학교에서 자원봉사하기로 했다. 태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왜 갑자기? 할 일도 없고 아이들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싶어서. 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잖니. 하지만 어머니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게. 나이가 뭐 대수야? 75세면 아직 한창이지. 연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힘드시지 않을까요? 괜찮아. 오히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 그날 밤, 금자는 다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을 꺼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올리브색 군복을 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의 다짐,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맹세가 선명했죠. 이번엔 내 가족을 지킬 차례다. 금자가 군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금자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어요. 심 교장과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학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웃으며 들어갔지만 혼자 조용히 걸어오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영이와 지우도 있었죠. 작전 개시다. 금자가 작게 중얼거리며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간 나라를 지켜온 여군 대령이 이제 자신의 손자와 손녀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긴 작전 지역이다. 나는 지휘관이다. 금자가 학교 정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날 자원봉사는 급식실 배식 도움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밥을 퍼주면서도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했죠. 30년간 쌓은 관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영이가 들어왔을 때 금자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뒤를 따르던 3학년 학생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도영이에게 뭔가 속삭이자 도영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야, 윤도영. 어제 말한 거 잊지 말고. 키가 큰 3학년 학생이 도영이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도영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급하게 자리를 찾아갔어요. 금자는 그 3학년 학생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장하늘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죠. 점심시간이 끝난 후 금자는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와 함께 그만하세요. 제발이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맨 안쪽 칸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 가져왔어? 아직 못 구했어요. 못 구했다고? 어제까지 가져오라고 했잖아. 정말 집에 돈이 없어서. 퍽. 무언가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화장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다음에 또 안 가져오면 진짜 혼난다. 네, 알겠습니다. 곧 화장실 문이 열리며 장하늘과 2명의 3학년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청소하고 있는 금자를 보자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지나갔어요. 잠시 후 맨 안쪽 칸에서 도영이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도영이는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라며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청소하러 왔다. 도영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도영이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도영아,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만의 비밀이야. 네, 할머니. 그날 오후 금자는 도서관 정리를 도우며 더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지켜봤어요. 장하늘과 최세연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특정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그 대상 중 하나였어요. 복도에서 지우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려 하자 최세연이 다가와 일부러 지우의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지우가 넘어지자 다른 아이들은 웃으며 지나갔죠. 괜찮니? 금자가 지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일어나 도망치듯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금자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휴대폰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몰래 촬영하고 폭력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기록했어요. 30년간 군에서 쌓은 정보 수집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도우던 중 심 교장과 장하늘의 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사모님. 하늘이 일로 걱정 마세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다음에 학교 후원금도 늘려서 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우리 학교가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는 전율했습니다. 심 교장이 특정 학부모와 유착되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학교 폭력이 묵인되고 있다는 것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집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예전 작전 수첩에 기록하듯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세세하게 적어나갔어요. 오후 2시 30분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장하늘 일당이 도영이에게 돈을 요구함. 오후 3시 15분 복도에서 최세연이 지우를 일부러 밀침. 오후 4시 교무실에서 심 교장과 장아질 모친의 통화 확인.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금자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일찍 학교에 도착해 심 교장의 사무실 근처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장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 여성은 분명 장하늘의 어머니였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교장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하늘이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니까요. 그 순간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썩은 구조를 반드시 무너뜨려야겠다고 말이에요. 심 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이 결탁해서 학교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여전히 몸에 딱 맞았어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다. 75세의 전직 여군 대령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자와 손녀, 그리고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금자의 작전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녹음기를 준비하고 사진 촬영을 위한 각도를 연구했죠. 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전장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 그 최전선에 오금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자가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은 상당했어요. 휴대폰에는 학교 폭력 장면들이 담긴 동영상이 10여 개, 녹음된 대화 파일이 5개, 그리고 심 교장과 특정 학부모들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아직 결정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아이들끼리의 다툼으로 무마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말입니다. 그날 오후, 금자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급하게 달려온 행정실 직원이 도서관 담당 선생님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어요. 오금자 어머님, 교장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금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발각된 걸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하며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심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장하늘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어머님. 심 교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어머님이 우리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이상한 행동이라고 하시면? 장하늘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몰래 촬영하시고 개인적인 대화를 녹음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 교장이 끼어들었어요. 중요한 건 어머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금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인할까 생각했지만 이미 들킨 상황에서 거짓말은 의미가 없었어요. 네,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죠? 제 손자와 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증거를 수집한 겁니다. 심 교장과 장하늘의 어머니가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읽혔어요. 어머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 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일들이에요. 장하늘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증거라는 걸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서요? 네,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 교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잠깐만요. 그런 자료들이 정말 있다면 이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 문제요? 네, 무단으로 타인을 촬영하고 녹음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어머님이 수집하신 그 자료들 모두 삭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자는 당황했습니다. 법적 문제라는 말에 순간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위축시키려는 전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럼 학교 폭력은 법적 문제가 아닌가요? 어머님, 우리 학교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 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장하늘의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우리 하늘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하세요? 이건 정상적인 어른의 행동이 아니에요.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30년간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원봉사는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심 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수집하신 자료들 정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는 태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자원봉사 그만둔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몸이 좀 힘들어서. 정말요? 학교에서는 어머니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 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심 교장이 태석에게 연락한 것이었어요. 태석아, 도영이와 지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무슨 소리세요? 그런 일 없어요. 너는 왜 모르는 거야? 내가 그 학교 선생님이잖아. 어머니, 그런 일 정말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금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학교 편을 드는 상황이었어요. 태석아, 내가 정말 모르는 거니?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정말 엄격해요. 전화를 끊은 후 금자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손자와 손녀를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가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석과 연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가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 정말 곤란해요. 뭐가 곤란한데? 저도 그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제 입장이 어려워져요. 금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교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 아들과 조카가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니? 어머니, 그런 일 정말 없다니까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연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금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금자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심 교장과 장하늘의 어머니가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 증거들이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뜻이었어요. 내일이 결전의 날이다.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영이와 지우가 매일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새벽 5시, 금자는 일어나 작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전명 자각이라고 적었어요.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금자는 도영이와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금자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학교에서 자원봉사 그만두게 됐어.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가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보냈어. 쟤 때문인가요? 도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도영아. 이건 어른들이 잘못된 거야. 금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이제 너희가 도와줘야 해. 저희가요? 지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진짜 용기라는 게 뭔지 아니?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금자는 예전 군에서 부하들에게 작전을 설명할 때처럼 말했습니다. 너희가 학교에서 당한 일들을 정리해서 써보자. 그리고 같은 피해를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보는 거야. 그럼 더 심하게 괴롭히지 않을까요? 도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아, 지금도 충분히 심하잖니. 계속 참기만 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아. 며칠 후, 도영이가 금자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에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도 장하늘 일당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다음 날, 도영이는 민준을 데리고 왔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의 민준은 처음에는 무척 경계했어요. 민준아, 너도 힘든 일이 있구나. 네. 돈을 못 가져오면 맞아요. 그리고 숙제도 대신 해주라고 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니? 2학기 시작하고부터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민준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보자. 그렇게 금자의 작은 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영이, 지우, 민준,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여학생 수아까지 모두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었어요. 금자는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작전 수행 방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둘째, 증거를 수집해야 해. 사진이나 녹음, 목격자 등. 셋째, 혼자 행동하지 말고 항상 함께 움직여. 이건 훈련이 아닌 실전이다. 금자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도영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니까요. 금자는 아이들과 함께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공개회의가 다음 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해. 할머니가 다 해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도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야 해요. 저희 일이니까.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서로를 챙기며 함께 행동했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즉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장하늘과 최세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같으면 울며 도망갔을 아이들이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점심시간, 장하늘이 도영이를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너 요즘 왜 이래? 까불지 말고 돈 가져와. 안 가져올 거야. 도영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하늘이 당황했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니? 너야말로 이런 일 그만해. 다 기록되고 있어. 그 순간 민준이 화장실 입구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장하늘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야, 너희들 계획한 거였어? 그래. 도영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장하늘이 화가 나서 도영이를 밀치려 하는 순간 지우와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오고 있어.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하늘과 최세연은 당황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금자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상세한 기록들까지. 할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도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금자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야. 무섭지 않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니까요.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준 용기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어요. 내일은 학교 공개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75세 할머니와 4명의 중학생이 만들어낸 기적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었죠. 학교 공개회의 당일 아침, 금자는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단정한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켜온 그녀에게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작전 수행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도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영아, 우리가 준비한 걸 생각해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니? 지우, 민준, 수아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함께 준비하며 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학교 강당에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 교장은 단상에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오늘 공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지난 학기 교육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생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들의 작전은 교장이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30분간 지루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 인성교육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등 그럴듯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금자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 교장이 말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형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급식 개선, 시설 보강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금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금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75세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윤도영 학생의 할머니 오금자입니다. 심 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장하늘의 어머니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학교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자가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곧 화장실에서 도영이가 장하늘 일당에게 돈을 뺏기는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교사들은 당황해했어요. 이것은 어디서 구한 자료입니까? 심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복도에서 최세연에게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이 직접 기록한 피해 사례입니다. 스크린에 도영이와 지우, 민준, 수아가 정리한 상세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강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잠깐. 심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된 건지 의문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이라고 하셨나요? 금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매일 당하는 폭력은 합법인가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학부모들이 금자를 지지하며 박수를 쳤어요. 이때 도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2학기 시작부터 장하늘, 최세연 등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맞고 숙제를 대신 해주라는 강요를 받았어요.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학교 오는 게 무서웠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민준과 수아도 차례로 일어나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당당함과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장하늘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하늘이를 모함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을. 그럼 이것도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금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심 교장과 장하늘 어머니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하늘이 일로 걱정 마세요.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다음에 학교 후원금도 늘려서 내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심 교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장하늘의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철저한 관리입니까? 금자가 심 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교장 사퇴하라. 다른 학부모들도 동조했어요. 사퇴! 순간 강당 뒤쪽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신문 기자였어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사화하겠습니다. 심 교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외면한 아이들의 증거입니다.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교사들은 당황했어요. 심 교장은 결국 회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학부모들이 금자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우리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금자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서로를 안으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도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해낸 거야. 그날 저녁, 교육청에서 긴급 감사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심 교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장하늘과 최세연은 전학 조치되었어요. 75세 할머니가 일으킨 작은 혁명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공개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심 교장이 직위 해제되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으며 학교 폭력 신고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금자는 그날 아침 일찍 학교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자원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손자와 손녀를 지켜낸 할머니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교문을 지나며 등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
선생님들이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도영이가 달려왔습니다. 도영아, 오늘도 밝구나. 네, 요즘 정말 좋아요. 친구들이랑 농구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도영이의 얼굴에는 13살 소년다운 밝음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야, 친구들이 많이 생겼네. 네. 수아 언니랑 민준이 오빠는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도 저랑 친해지려고 해요. 지우 곁에 있던 여학생들이 금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지우 많이 도와주세요.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 마지막이요?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할 일은 다 끝났잖니. 너희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으니까. 새로 부임한 김 교장이 금자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금자 어머님이시죠? 제가 새로 부임한 김정호 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학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일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이들이 어머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날 때입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금자는 급식실로 갔습니다. 예전 자원봉사를 했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아무도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도영이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크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지우가 여자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민준과 수아도 각각 자신만의 친구 그룹을 만들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참 잘했다. 금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금자는 조용히 교정을 걸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그녀에게 전쟁터였어요. 손자와 손녀를 괴롭히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배움의 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3층 화장실 앞을 지날 때 금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영이가 돈을 빼앗기고 맞았던 그곳이었어요.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시간, 금자는 교문 근처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도영이, 지우, 민준, 수아가 함께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지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너희가 다 컸잖니. 할머니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계셔야 안심이 돼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진짜 용기는 혼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이미 그걸 보여줬어. 금자는 내 아이를 차례로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할머니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렴. 네, 할머니.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태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그래. 돌아가는 길에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내가 교사니까 앞으로는 아이들을 더 잘 돌봐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연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며칠 전부터 금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님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희야, 내가 엄마니까 지우를 더 잘 보살펴줘. 네, 어머님.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도영이와 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체육 시간에 축구 시합이 있어요. 도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할머니도 응원하러 오세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너희를 멀리서 지켜볼 거야.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0년간 나라를 지키며 살았지만 이번만큼 뿌듯한 적은 없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냈으니까요. 3개월 후, 교육청에서 금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학교 갈등 조정관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고, 금자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자는 잠시 고민한 후 수락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서였죠. 그날 아침, 금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관용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영이와 지우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75세의 전설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